지난 시간에 이어서 6주차 2교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동영상 강의를 초반에 만들 때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금방 진정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수업 진도 나갈 때 좀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대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코로나 사태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동영상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너무 오랜 시간 수업을 시청하는 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지루할 것 같고 해가지고 대충 한 20분에서 25분 사이 정도 되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동영상을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맞춰서 그 동영상을 갖다가 끊으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계속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만들어진 코드, 일단 실행되는 결과는 별거 없죠, 그죠? 일단은 별거 없는데, 그 와중에 한번 실행하다 시켜보고, 실행된 결과는 별거 없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Draw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xDraw 클래스가 세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제시가 됩니다. 자, 하나는 이거 선택했을 때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폼 화면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C#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C#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도 또 C#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뭉쳐서 xDraw라고. 요거는 리소스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당분간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거랑 요거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는 도구가 우리가 하는 일을 갖다가 쉽게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디자인 화면에서의 작업 내용은 여기서 뭔가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무슨 조치를 할 때마다 이거랑 관련되는 소스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만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드는데 그 자동으로 만드는 코드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xdraw.designer.cs라고 하는 파일에 C#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내가 손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작성을 해라 하는 겁니다. 손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자동으로 만드는 코드 대충 보면은 우리가 대충 눈으로 이렇게 봐도 얼핏 짐작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페인트 박스 하나 만들었었죠, 그죠? 페인트 박스 만든 게 여기 데이터 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윈폼 디자이너에서 생성한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픽처 박스를 갖다가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가 캔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픽처 박스의 사이즈를, 크기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항목들이 코딩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 파일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으로 뭔가 이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폼 자체에 대해서, 폼 전체 크기에 대해서, 이래서 아까 보면은 폼에 타이틀이 xDraw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뭔가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다 하면서 뭔가 컨트롤들을 계속 붙이고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할 때마다 여기에 내용이 계속 증가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걸 지운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저절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제 코드 자체가 그래서 싹 없어지지는 않고 여기에 이제 커멘트가 싹 붙으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캔버스를 지워버리면은 여기가 앞에다 코멘트 문이 싹 붙으면서 이 코드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갖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 주의할 점이 여기 있는 코드는 절대로 손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눈으로 보면서 참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손댈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점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C# 신텍스 중에 이 파샷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기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xdraw라고 하는 클래스를 파일 여러 군데다 작성한다는 거죠. 여기다가도 작성을 하고 여기다가도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draw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 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샷이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를 이용해서 한 개의 클래스를 여러 파일에다 작성할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xdraw라고 하는 클래스가 form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아까 만들어진 xdraw의 이제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벤트 핸들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링 합니다. 이벤트 핸들링은 내가 지금 할 건데 어떨 거냐면은 여기다가 마우스를 한번 딱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싹 옮기고 내가 탁 뛰면은 눌렀다가 탁 뛰면은 선이 그려지는 여기 출발한 데서부터 떨어진 데까지 선이 그려지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두 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벤트 핸들러 두 개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우스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마우스 띄었을 때, 요 두 개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가 등록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자, 속성 누른 다음에 여기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번개 표시 딱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누르게 되면은 뭐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누르게 됩니다. 아까 뭐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마우스 누르는 거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다운이 마우스 눌렀을 때입니다. 마우스 업은 마우스 띄었을 때고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데 아까 내가 맨 처음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요 세 개의 컨비네이션이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어떤 윈도우 객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핸들러가 호출되는가 요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어떤 윈도우 객체냐 요겁니다. 요거 캔버스 픽처박스 요 픽처박스라고 하는 윈도우 객체에서 자 그 다음에 내가 합니다. 이제 하면은 뭐가 눌렀을 때 요거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됐죠. 그죠? 어떤 윈도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윈도우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내가 더블 클릭을 할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함수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컨비네이션 요소에 해당하는 어떤 핸들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어떤 윈도우 객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핸들러가 호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등록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레지스터 등록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나는 사실 그렇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행스럽게도 뭡니까? 이 등록하는 절차가 이 윈폼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해준다 하는 거죠. 지금 자동으로 이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바 같은 경우는 이거 손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손 코딩을 해야 되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특징이 뭐냐? 이름도
이거 이름도 이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도 이 디자이너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일종의 규칙은 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이 앞에 캔버스는 뭡니까? 윈도우 객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윈도우 객체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이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덜 헷갈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 시간에 뭡니까? 윈도우 객체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만든 윈도우 객체 이름이 뭐 픽처박스 1, 2, 3 이렇게 1, 2, 3가 붙었을 때 항상 이름을 갖다가 좀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꿔줘야 된다. 바꿔주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어떤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뭐 픽처박스 1. 마우스 아웃 이렇게 하면은 보기 싫을 거다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막 버튼 무진장 만들면은 버튼 1. 클릭, 버튼 2 클릭, 버튼 3 클릭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지면은 진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들을 새로 만들 때마다 컨트롤 이름을 좀 의미 있는 거로 짓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핸들러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어요. 탁 실행시키면은 실행시켜서 내가 이 마우스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탁 눌러보면 무슨 아무런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내가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처음 당황스러운 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윈도우 프로그램은 시퀀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호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트레이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트레이스하기 위해서는 함수에다가 이게 출력문을 넣어가지고 뭡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콘솔 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 쓴다는 겁니다. 이걸 못 쓴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제 console.write line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console.write line 하면은 찍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탁 눌렀어요. 눌렀는데 뭡니까? 어디 콘솔 창이 없지 않습니까? 콘솔 창이 없으니까 이게 눌렀는데 얘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자, 주로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하나는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sh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콘솔 클래스에 있는 beef라고 하는 static 펑션을 이용을 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함수가 제대로 호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런 걸 갖다 자주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정확한 어떤 이벤트 핸들러의 의미를 갖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쓴다는 겁니다. 이건 못 쓰고. 자,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점에 sh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한 다이알로그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용법이 무진장 많아요, 지금. 어이구, 1서부터 21개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메시지 박스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21개 중에 딱 유일하게 쓴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이거다 하는 거죠. 그냥 여기다 스트링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here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된 다이알로그가 대화 상자가 이 화면에 딱 뜨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눌렀어요. here 나오죠, 그죠? 또 눌렀습니다. here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저기 여기 가서 속성 요거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요거 선택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픽처 박스 캔버스 선택하고
자, 번개 가서 이벤트 핸들러에 또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우스에 업도 하기로 했죠. 그죠? 마우스 업.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우스 업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다가 되어다 라고 친다는 거죠. 컨트롤 F5를 탁 누르면은 탁 눌렀을 때 here, 그 다음에 띄었을 때 ther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here 누른 다음에 이 here 누른 다음에 there는 안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가 필요하냐? 그 이유는 자,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렇게 순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짰을 때는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마우스 눌렀을 때 히어가 눌러지고 그 다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띄었을 때 대어가 눌러져야 되는데 그 지금 그렇게 대어가 안 나왔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히어를 탁 눌렀을 때 여기 뜬 이 대화 상자, 이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모달 다이얼로그라 그럽니다. 모달 다이얼로그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모달 다이얼로그는 중간에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다 가로채버려요. 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움직이는 거나 마우스 업된 거는 다 사라져 버는 거랑 무시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업이 눌렀을 때 대어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콘솔 창을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보통 그 C++ 프로그램 할 때도 보통 있는 현상입니다. 대신에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콘솔 창이 떠 있는 걸 전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프린트 라인 함수를 써가지고 막 쓰면 상관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에만 어떤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내가 여기서 보여준 bi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 b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bif. 자, 여기 보면은 콘솔 콘솔 .bif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탁 실행시키면은 이거는 이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아까 메시 박스를 띄웠을 때에 비하면은 좀 그 이벤트가 상실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내가 눌렀을 때 삑, 띄었을 때 삑 이런다는 겁니다. 특히 이 bif를 쓸 때는 bif에 아규먼트를 명시할 수가 있는데 bif에 보통 여기 bif에 아규먼트가 없을 때는 천천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천천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니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bif 함수에 뭘 명시할 수 있느냐면은 여기다 앞에다가 숫자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또 숫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주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frequency래요. frequency.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삑 하는 이런 소리가 나고 낮으면 낮을수록 삑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duration입니다. duration은 지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을 1초로 따집니다. 1000을 1초로 따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을 쓰면 이제 10초가 되는 거겠죠. 그죠? 100을 쓰면 10분의 1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100하고에다가 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거죠. 또 요거 외에 아주 미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함수들이 너무 자주 이렇게 딱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구별이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이제 함수 호출되는 순서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슬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슬립 함수는 우리가 여러분들 시계 내가 설명할 때, 원 그리는 거 설명할 때 한번 써본 적이 있었죠, 그죠? 스레딩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갖다 사용을 해가지고 스레드에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뭐 1초간이든 2초간이든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통 우리가 서스펜드 시킨다 그러는데, 이렇게 정지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런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여기를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식으로 어떤 그 윈도우 프로그램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왕에 이제 여기 메시지 박스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뭡니까? 이 아규먼트들의 어떤 데이터 멤버 값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에 보통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쓸 때 여러분들 여기 이벤트 핸들러에 넘어오는 이 아규먼트, 보통 이벤트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이벤트 아규먼트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우스가 다운됐을 때 보면은 뭐 어디에서 눌러졌느냐, 몇 번 클릭했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실려서 내려옵니다. 여기 이벤트 아규수라고 하는 구조체에 다 실려서 넘어오게 되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확인을 할 때 메시지 박스를 쓰면 유용하다는 거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2점. 자, 보면 2점 했습니다. 이게 2랑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벤트 아규먼트에 넘어오는 거죠. 여기 x, y 뭐겠습니까? 좌표 값입니다. 그죠? 로케이션은 뭐겠습니까? 그 좌표 값을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 타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벤치죠, 벤치, 그죠? 몽키 스패너처럼 생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C# 시간에 프로퍼티 설명했었죠, 그죠? 데이터 멤버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걸 우리가 프로퍼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액세스 펑션 대신에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버튼,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왼쪽 버튼이냐 오른쪽 버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클릭 뭐겠습니까? 요거 몇 번 눌러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뭡니까? X 좌표입니다. Y 좌표입니다. 요 4개 정도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벤트에 자 X 한번 해봐요. X 플러스 여기 위에 가서 버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점 클릭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다운에 맞서만 이제 이 메시지 박스가 나오도록 해봤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이 정도에서 한번 눌러보죠. 이 정도. 끝머리 여기 아주 가까운데, 여기 00 가까운 데겠죠, 그죠? 00. 다 눌렀더니 2 left 1 했다는 거죠. 좌표 값이 2이고 왼쪽 버튼 내가 눌렀으니까 left, 그 다음에 한 번이니까 1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탁 누르니까 50 이렇게 좌표 값하고 right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은 뭐라고 나와야지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일부러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2라고 나와야 되겠죠. 더블 클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보면은
연달아 따닥 누르긴 하지만은 첫 번째 눌렀을 때 버튼도 마우스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메시지 다이얼로그가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면은 아까 설명하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눌러지는 거는 이 메시지 박스에 의해서 이벤트가 무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눌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뭘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비프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 조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f 2.clicks 가 1이면 else면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는 뭐라냐 console.pf 0.1초 console.pf 100.0.1초. 자, 첫 번째 버튼 1 눌렀을 때는 삑! 굉장히 높은 소리고 이거는 삑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게 끊었습니다. 더블 클릭 저걸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뭘 예상을 해봅니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이게 과연 어떤 순서대로 어떤 소리가 날 건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일단 그냥 싱글 클릭입니다. 싱글 클릭 이렇게 나왔죠. 더블 클릭할 겁니다. 좀 느낌 알겠죠? 더블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만 호출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누른 거는 뭡니까? 첫 번째 누른 거는 클릭 한번 누른 거로 처리가 돼가지고 얘도 호출되고 두 번째 더블 클릭 호출했을 때 얘가 호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블 클릭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싱글 클릭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러 만들고 그랬을 때 더블 클릭을 눌렀을 때 하는 일은 더블 클릭 눌렀을 때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싱글 클릭 눌렀을 때 한 번 누르는 거에도 일을 수행하고 간다 하는 점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6주차 2교시 수업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